네, 안녕하세요. 벤치입니다. 네, 제가 그래픽 카드를 이제 들고 왔어요. 좀 귀여운 그래픽 카드인데요, 오늘은. 네, 여러분들 뉴스통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데온의 진정한 막내, AMD 라데온 RX 6400. 네, 6400 모델이고, 제조사는 ASUS고요. ASUS 중에서도 이제 듀얼 모델입니다. 그래서 ASUS 듀얼 RX 6400인데, 원래 그 RX 6400은 OEM 전용으로만 이렇게 AMD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스리슬쩍 이렇게 독립적인 제품 방식으로도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RX 6500 XT보다는 하위 라인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물건을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뭐 단순히 이제 입문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런 고성능 그래픽 카드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성능이 낮지만 적어도 내장 그래픽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성능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장형 그래픽 카드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RX 6400의 이제 성능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출시됐던 대표적인 그래픽 카드 중에 GTX 1060, 네, 엄청나게 유명한 보급형 카드였죠. 메인스트림 카드. 1060에 좀 비슷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라데온으로 치면 RX 570, 그 정도 성능하고 비견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MD 최신 TSMC 6나노 공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정말 낮아요. 무려 보조 전원이 필요가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PC 조립하실 때 그래픽 카드 꼽고 거기에다가 또 뭐 6핀인지 8핀인지 그런 거 보조 전원을 굳이 꼽지 않아도 그냥 무전원으로, 엄밀히 말하면 무전원은 아니죠. 네, 보조 전원 단자가 없는 거니까 작동이 가능하고, TVP는 54W, 네, 54W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키지 살펴볼게요. 네, ASUS 듀얼 제품이고요. 그래서 듀얼 쿨링팬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라데온이니까 빨간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D 측에서는 1080p FHD 게이밍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GDDR6 4기가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I 4.0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이제 후면을 보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뭐 너무 보급형 그래픽 카드니까 뭐 큰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DP 포트, HDMI 포트 있다. 그 다음에 엑시얼 테크펜, 네, 유명한 펜 디자인, 이제 엑시얼 테크펜이 적용돼서 이제 중간에 원형 가이드가 있고, 공기 직진성, 흡기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LED가 있습니다. 네. RX 6400 그래픽 카드에서 마저도 LED가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ASUS에서 제공하는 전용 유틸리티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바로 개봉해서 본체 보도록 할게요. 네, 보급형이니까 뭐 들은 게 없을 겁니다. 네. 바로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있고요. 이거를 꺼내주고, 그다음에 무지 박스 안쪽에 간단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매뉴얼이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워런티 카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감사 카드. 네, 에이수스 제품 구입하면 항상 들어있는 거죠. 감사 카드 인쇄물. 그다음에 간편 설치 가이드가 있습니다. 간편 설치 가이드에는 이제 한국어 제공됩니다. 이 형태의 제품 매뉴얼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ASUS에서 있네요. 간편 설치 가이드에는 이렇게 한국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ASUS 그래픽 카드를 사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스펙을 알려주는 그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카드놀이 할 때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워낙 보급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체 볼게요. 맨날 그 그래픽 카드 좋은 거 사면은 우리 굉장히 덩치가 크고 무거운 그런 것만 보다가 이걸 보니까 상당히 귀엽습니다. 네, 정말 귀여워요. 네, 어떠신가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일단 ASUS 듀얼 제품이라서 전면에 엑시얼 테크펜 디자인이 적용된 쿨링팬 2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쿨링팬 2개니까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X자 모양으로 사선 디자인 역시 적용되어 있고, 전면은 이 정도 특징으로 마무리되고, 측면 역시 라데온, 네, 라데온 브랜드 로고, 그 다음에 ASUS, 옆에 이렇게 살짝 아크릴 패널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LED가 점등이 됩니다. 측면에서 전면까지 살짝 이어지는 이런 LED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히트싱크가 조금씩 드러나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보조전원 단자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보조전원 단자가 없습니다. 소비 전력이 워낙 낮아서 PCI 슬롯만으로 공급되는 전력으로 충분히 이 그래픽카드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백플레이트. 백플레이트.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특이한 게 이 정도 하위 라인업, 그 엔트리 라인업까지 가게 되면은 백플레이트를 생략하고 있는 제품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에이수스 듀얼 제품은 백플레이트, 메탈 백플레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LED 있지, 엑시얼 테크팬 있지, 듀얼 팬이지, 그 다음에 메탈 백플레이트까지 있으니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그 경차 풀옵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경차도 여러 가지 이렇게 풀옵션을 넣다 보면은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이럴 바에 소형차 사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보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출력 포트. 출력 포트 구성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먼저 보호캡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딱 두 개입니다. HDMI 2.1 포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DP 포트 하나. 이게 끝입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건 이제 에이수스 그래픽 카드에 적용되는 이 브래킷 마감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표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촉감을 만져봤을 때 고급스럽고 매끈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댕 재질이 제가 버릇이 돼서 자꾸 스댕이라고 하는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 부식성이 강하다고 하니까 어떤 제품의 전반적인 마감 측면에서 우리 에이수스 제품은 좀 다르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 간단한 모델이라서 외형 리뷰는 이 정도에서 하고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기판도 굉장히 귀엽거든요. 분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분해해 보니까 더 귀여워요. 더 귀여워. 일단 백플레이트. 백플레이트 뭐 별다른 소울패드 그런 거 없어요. 있어도 이상할 것 같아요. 없고요. 그냥 쇼트 방지 필름 그 정도 처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픽 카드 외관 보호해주고 뭐 그 정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히트싱크가 있고 쿨러 하우징 이렇게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완충 재질의 스펀지 있고 그 다음에 이 쿨링팬을 분해하려면 이제 4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이미 그래픽 카드를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쿨링팬 분해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쉽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히트싱크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히트싱크 되게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요? 그냥 한눈에 딱 봐도 비싸 보이진 않아요. 비싸 보이진 않고 엔트리급이니까 굉장히 간단한 구성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봤던 고성능 그래픽 카드라든지 소비 전력과 발열이 높은 그래픽 카드에 필수적으로 달려있는 히트 파이프가 없습니다. 왜냐면 히트 파이프가 없어도 될 만큼 GPU 자체의 발열량이 낮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구리 재질이 그냥 없어요. 그냥 다 알루미늄이고 이 GPU에 맞닿는 부분도 그냥 알루미늄 살짝 튀어나온 그런 형태이고 여기에 메모리 서멀 패드 2개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전원부랑 접촉하는 서멀 패드 이렇게 통짜 히트싱크가 이렇게 설계되었다 이해하시면 되고 원래 TBP가 50W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성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히트싱크 오랜만에 봤고요. 자, 기판은 더 귀여워요. 휑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판 이렇게 클 필요도 없어요. 이거의 반절 정도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에이수스라면.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운데가 RX 6400이 힘을 낼 수 있는 두뇌 같은 거죠. GPU인데 나비 24XL 코드명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RX 6500XT랑 똑같은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RX 6400은 RX 6500XT가 1024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일부 코어가 비활성화돼서 768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구성도 딱 2개, 2기가짜리 2개, GDDR6 4기가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RX 6500XT에서 유닛만 비활성화된 게 아니라
이 부스트 클럭도 레퍼런스 기준으로 2321MHz인데 클럭도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코어 클럭이 대폭 낮아지고, 그리고 코어 클럭이 대폭 낮아졌다는 거는 훨씬 더 낮은 전압에서 그래픽 카드가 작동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6500XT의 절반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GPU를 탑재했지만 소비 전력에서 큰 절감 효과를 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부도 2+2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원부 많이 비어 있네요. 아무래도 범용 PCB 설계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제 전원부가 좀 비어 있는데, 아마 이 전원부가 꽉 차는 거는 상위급 그래픽 카드 라인업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놨겠죠. 뭐 RX 6500 같은. 아무튼 RX 6400은 전원부가 이 정도 규모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스펫도 그래픽 카드가 상향 평준화 되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DRMOS 드라이버 모스펫이 아니라 일반 로우 RDS 모스펫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 에이피콘 OK 시리즈 커패시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RX 6400의 의의는 일단 성능 자체가 RX 6500XT와 동일한 GPU를 탑재하고 있지만 활성화된 유닛이 다르고, 6500XT는 풀칩인데 얘는 컷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럭도 대폭 낮아져서 전압도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아요. 54W, 게다가 이제 6나노 공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엔 좀 부족하고, 내장 그래픽 성능을 좀 아쉽다, 그런 분들한테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직접 RX 6400을 가지고 직접 게임 성능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쿨링 능력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고 다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먼저 저희가 GPU-Z를 통해서 6400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별도로 오버클럭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RX 6400은 소프트웨어로 오버클럭이 되지 않았어요. 부스트 클럭이 2321MHz, 레퍼런스 클럭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3D마크 타임스파이고요. 3600점 정도를 기록하면서 GTX 1650과 GTX 1060 정도의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RX 570과 비교하면 100점 정도 낮네요. 자, 다음은 게임 성능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게임은 FHD고요. 둠 이터널 FHD입니다. 여기서는 1060 6기가보다 살짝 높았지만 RX 570에 비해서는 확 낮은 또 성능을 보여줬어요. 자, 다음은 엘든링. 엘든링에서는 1060 6기가에 못 미치는 성능, RX 570보다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 네, AMD 라데온이 잘 나오는 게임답게 여기에서 1060 6기가, GTX 1650을 모두 제치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RX 570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최신 아키텍처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온라인 게임, 인기 온라인 게임이죠. 로스트아크인데, 네, 로스트아크에서는 확실히 지포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RX 570과 비슷하지만 굳이 따지면 조금 더 낮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게임인데 배틀그라운드에서는 GTX 1650이랑 살짝 비슷해요. 살짝 비슷한데 GDDR6보다는 살짝 낮고 GDDR5보다는 살짝 높은 그 사이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RX 570보다는 낮은 성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5종 게임의 평균 성능을 내어봤는데요. RX 6400은 RX 570 그리고 GTX 1060 3기가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GTX 1060 3기가보다는 메모리가 1기가 더 많기 때문에 최신 게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GTX 1060 6기가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다음은 온도 테스트입니다. 듀얼 쿨러를 탑재했기 때문에 상당히 온도가 낮죠. 풀로드 시에도 54도, 아이들 시에는 46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차피 유휴 상태에서는 팬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은 소음. 소음이 정말 좋은데요. 1500rpm 정도 나왔는데 이 소음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숙성을 기대할 수 있고 팬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소비 전력인데요. RX 6400은 비슷한 성능을 보였던 RX 570, GTX 1060 3기가와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소비
전력이 낮습니다. 지금 풀로드 상태가 140W 정도 되는데 피크치는 160W. 이게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예요. 그렇다면 그래픽카드 단독은 얼마나 낮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픽카드 단독인데요. 풀로드 시에 50W입니다. TBP가 53W니까 실제 저희가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그래픽카드만 따로 저희가 전력을 따서 쟀을 때도 TBP를 만족하는 수준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6나노 공정과 최신 아키텍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화상 카메라로 저희가 전원 본도를 살펴봤는데요. 풀로드 시에도 최대 44.6도로 낮아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제품을 살펴봤는데 제가 아까 이 영상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에이수스 듀얼 제품은 경차 풀옵션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성능은 아쉽고 대신 가장 저렴한 좀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사야겠다, 그거라도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구매하는 그래픽 카드인데 가격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뭐 백플레이트 달고 RGB LED 달고 듀얼 쿨링팬 탑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격을 보니까 23만 7,000원? 뭐 한 24만원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형성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1, 2만 원만 더 보태면 RX 6500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6500 XT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너무 상위급 그래픽 카드와 너무 맞닿아 있다. 이걸 반드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RX 6500 XT의 성능이 굳이 필요 없다. 그냥 엔트리가 아니라 이제 내장 성능보다는 좋으면 된다. 다만 제일 싸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어필이 가능할런가 뭐 그런 식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경차 풀옵션이라는 시장도 결국은 수요가 있으니까요. 뭐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취향인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렇게 워낙 TBP가 낮아서 50W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온도 면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50도대가 나오고 또 쿨링팬도 2개가 달려 있고, 네, 이런 측면에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소비 전력이겠죠. 소비 전력이 50W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가 50W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 전원이 별도로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PC 조립할 때 별도의 어떤 선정리도 필요 없다는 점, 그것 역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 네, 단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조금 엔트리급에서는 가격 경쟁이 좀 약한 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ASUS RX 6400 제품이 사실 이 듀얼 제품이 있는 것만 아니고 또 다른 기본형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부담되신 분들은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RX 6400에 대한 인지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과연 이 절대적인 성능을 설명하려고 할 때 기존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 기존 세대 라데온 그래픽 카드랑 비교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평균 성능은 RX 570 또는 지포스 1650 노말 또는 GTX 1060 3기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비슷하고, 근데 다만 최신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서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부분은 K사전 칼럼을 조금 참조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간만에 이렇게 귀여운 그래픽 카드를 들고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흥미로운 제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벤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